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이 파탄이 났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반토막 이상 폭락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터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당과 동탄은 이미 40% 폭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남은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주가를 보면 2007년 경제위기를 뛰어넘는 메가톤급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부동산 파탄 났다.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 돈들이 이제 계속 빨리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과거에 이제 L자형, V자형, W자형,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1991년, 그 다음에 97년, 2008년, 2022년, 지금이죠. 과거에 1991년에 일본 위기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L자형이 왔었어요. 일본만 폭락하고 우리나라는 안 하는 줄 아는데 일본은 30년간 폭락했고 우리나라는 뭐 7년 정도 끝나고 말았어요. 여기 보시면 1990년 그 이전에 폭등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91년에서 97년까지 장기 하락을 한 겁니다. L자형이에요. 뚝 떨어진 다음에 횡보니까. 일본 30년 하락. 일본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6, 7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한국 7년 하락으로 마무리. 자, 1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거 원인이 있어요. 항상 신도시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200만 가구. 공급 폭탄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두 번째, 97년 IMF 외환위기 때 V자형 급등. 이 말은 L자처럼 장기 침체가 된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바로 폭등한 거예요. 97년 IMF 때 14%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50%죠. 급락한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 확대.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많이 연쇄적 반응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위험자산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주식 같은 게 거의 300까지도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금리 인하, 대출 확대, 규제 완화, 바로 이런 걸 시행하다 보니까 V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2008년 한번 볼까요? 미국 경제 위기. 이때는 W자입니다. 왜 W자일까?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 W자 모양이죠. 자, 2008년 보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하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한 7, 8개월 동안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일 줄 알았더니 웬걸 2009년 올라오는 듯 하더니 10년부터 13년까지 무려 거의 4, 5년을 폭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4년 이후로 올라왔기 때문에 W자죠. 자, 규제 해제, 부양책. 결국은 폭락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자로 엄청난 상승.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뛰어도 너무 뛸 정도로 올라가 버렸죠. 2기 신도시 택지지구 200만 가구. 이것도 또 택지지구 신도시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1기, 2기. 이러다 보니까 이 공급 폭탄 때문에 장기간 폭락을 한 거예요. 많이 빠졌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2022년. 자, 코로나 이 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하했다가 이제 금리를 급등시킨 게 원인이 됐죠. 여기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겹쳤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다 보니까 집값 거품 엄청나게 뛴 거예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지금 사상 초유의 폭락을 기록 중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얘들 20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 폭탄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기 때, 2기 때, 3기 때 하나같이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물량만 터지니까 난리 나죠. 더군다나 지금은 인구까지 감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 지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10년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 뜨고 봐야 한다는 거죠.
한국 금리 인상 후에 24.8% 세계 1위 폭락. 어제 얘기했던 건데 낙폭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한국 24.8 금리 인상 후에 최고가 대비 집값 하락폭 나왔죠? 낙폭 1위라고 아예 뉴스 연합뉴스에서 나왔고, 자 24.8 금리 인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자 캐나다 23%. 캐나다도 지금 난리예요. 뉴질랜드 18.7, 페루 17.4, 호주 13.3, 중국은 1년째 빠지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빠졌을 거예요. 왜? 여기는 아예 그냥 대출 자체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분양자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실감 날 거예요. 8억대 아파트 4억대로 반토막 속출 사례. 자, 지금 분당 무지개 4단지 주공아파트가 3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2015년에 3억 했던 게 10억까지 근처까지 갑니까? 거의 9억 근처까지 갔죠. 여기 보시면 21년 7월 달에 8억 9천, 21년 10월 달에 9억 6천까지 올라갔던 게 9억 6천, 자 5억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이게 9억 6천짜리 점입니다. 여기 밑에 점 보이시죠? 어우 정말 많이 빠졌네요. 무려 44.2%나 빠졌어요. 오른쪽 볼까요? 자 이번에 화성시 동탄역 KC 스위첸 동탄 투 신도시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한 4억밖에 3, 4억대에서 놀던 것들이 그럴만도 하네요. 뭐 거의 8억대로 올라와 버렸으니 3, 4억대가 8억대로 올라왔으니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여기 거래된 거 보세요. 제일 밑에 46.8%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쌍둥이 모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볼까요? 자 8억 3천까지 갔던 게 4억 6천, 거의 반토막이죠. 이 시점에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것들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송도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지금 특히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지방은요 말할 것 없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해서 제가 안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지금 앞으로 매매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반토막 났다. 집값 13년 7개월 여기 보세요. 13년 7개월 만에 최대로 하락했대요. 이런 뉴스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말이 13년이지. 아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면 그런가 보다. 이걸 예측을 하면 와 그럴 리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객관화시켜서 비슷하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과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본인의 그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매수자 보세요. 매수자와 매도자로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하락 과정에서 매입을 하거나 급매를 잡거나 이번에는 바닥에서 아예 바닥이 이제 어딘지를 다 아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많이 빠지면 이제 바닥 근처잖아요. 바닥 근처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자 분양부터 보자고요. 분양가 아래로 얼마든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좋기는 한데 이처럼 특급지가 아니면 분양받지 마세요. 자기는 가점이 10점밖에 안 된다고 그냥 당첨되면 뭐 로또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3기 신도시도 마이너스 억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왜냐? 집값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1년이 빠질지 5년이 빠질지. 지금 경제가 워낙 만신창이라서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분양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지금은. 꼭 받겠다면 뭐 주변 시세가 15억까지 갔었는데 얘가 뭐 7억이나 8억이다. 뭐 그런 것 정도야 뭐 나중에 또 떨어지든 어쨌든 15억으로 가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되는데 증명 안 된 것들은 하지 마세요. 하락 과정에 매입한다. 자, 상투장에 매도했다면 그렇죠. 미리 매도했던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왜? 집이 없으니까. 꼭지장에 잘 매도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워낙 바닥만 따질 게 아니라 좀 미리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30에서 40%는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상급지 급매를 판단하자 이거죠.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바닥은 무조건 매입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여기 보시면 투자 극대화. 왜? 바닥에 잡는 사람들은 투자 극대화. 반드시 상급지 급매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매입하라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자, 너무나
매입할 곳을 좁혀버리면 투자성이 확 떨어져요. 안타까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좀 넓히는데 특히 돈이 적은 분들은 꼭 거기만 봐가지고 실거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 부자 마인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에는 본인 것만 잡을 게 아니라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자녀 것도 추가 매입하는 것도 고민하세요. 자, 매도자들은 지금 매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 앞으로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20%나 빠졌는데도 그건 시작이에요. 매도해야죠.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본인이 미친 짓 다 해봤습니까? 속칭 중개소 가가지고 쇠고기 사가지고 막 저거 하고 막 서너 군데 내가지고 막 이게 수급이 더 주겠다고 하고 막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화로 띡 했잖아요. 그러니 무슨 팔려요. 자, 바닥 상급지에 매입하려면 지금 빠를수록 좋고, 물론 다 매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돼. 하락 과정에서 매도. 지금 매도 아니면 바닥 매도다, 이게 아닙니다. 도중에 계속 한 번이라도 먼저 매도한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바닥 전에 매도하는 게 좋고, 바닥에서 상급지를 매입해야겠죠. 매도한 다음에 이제 월세 살아야겠죠. 전세 살면 묶여버리니까. 자, 바닥 갈아타기. 완전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진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도를 했어. 이때는 안 사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빠진 상태에 50%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를 했으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갈아타기. 더 상급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갈아타세요. 비싼 게 더 떨어졌으니까. 자녀 추가 매입. 자, 이제 21년 6고. 이 6고라는 말이 경기에서도 썼지만 여기서도 한번 써볼게요. 작년에 이미 6고로 부동산 분기 징조가 나타났었어요. 뭐가 6가지 완벽한 징조냐, 상투 징조냐.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그냥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10년이 뭐예요? 평생 움직이지도 않았던 내 집이 막 뛴 거야. 소외지역, 서울이든, 서울은 그렇다고 치고 경기도든 인천이든 지방 광역시든 안 뛰었던 곳들이 막 급등하는 거야. 이런 것들 외곽을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 형성할 주택, 나홀로 아파트, 얘들이 갑자기 뛰어. 막연한 막 재개발 빌라가. 그게 좋아서 뛴 게 아니에요. 이제 키 맞추기로 뛴 건 있지만 이 안 좋은 것들, 그동안에 10년 동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뛰었다는 것은, 특히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뛰었다는 것은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형 평형. 그동안에는 소형, 중형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게 21년에는 대형 평형이 더 뛰었어요. 큰 평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적은 것들이 많이 뛰었다. 이것도 매수의 끝물이에요. 네 번째, 지방 집값이 급등. 특히 이제 군 단위들, 조그마한 시 단위들, 뭐 광역시 외곽, 아무튼 이렇게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격도 평생 올라가는 줄도 몰랐던 아파트들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법인들이 가가지고 싹쓸이, 법인들 망했죠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인구도 남아도는데 그 1억짜리 2억짜리를 누가 사겠어요. 자, 고분양가 급증. 지금 작년에 보세요. 고분양가 때려서 물론 미분양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완판이 돼요. 그렇게 비싸게 때렸는데도. 이게 바로 끝물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고분양 때려갖고는요, 아예 그냥 분양이 안 돼버리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점점 늘어났어. 왜? 1주택자가 집값 자꾸 뛰니까 하나 더 잡은 거야. 돈 있으면 자꾸 인플레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 못 사서 안 달라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났다는 뜻. 끝물입니다. 부동산 폭락 후에 3가지 방향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자, 떨어지면 다 망한다. 한국 집값 폭락하면 반등은 없다? 그렇진 않아요. 반등할 곳과 이제 신고가를 많이 찍을 곳과 겨우 반등 조금 하거나 본전치기 할 곳과 아예 회복도 못할 곳, 3곳으로 나뉩니다. 이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유형에 따라서도 그렇게 돼요. 보세요. 회복 후의 신고가. 부동산 역사는 폭등과 폭락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큰 폭으로 올랐었어요. 그동안에는. 부동산 폭락.
가격 회복, 신고가 이렇게 꼭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져요. 서열화됩니다. 양극화 서열화. 서울은 신고가 대부분 다 찍을 것 같아요. 비싸든 싸든. 수도권은 중심 지역은 좀 신고가 약간 찍어요. 많이 찍지도 못해요. 근데 주변 지역은 겨우 회복하고 마는 정도. 지금 가격 그러니까 회복하고 마는 정도 폭락했다가. 지방 신고가 못 찍을 것 같아요. 아니 회복조차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현재 회복. 자, 부동산 사이클 하락. 경제 위기 때 30에서 70%까지 추락합니다. 위기가 아니라도 경제 침체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미 30% 떨어진 것들 나왔죠. GDP 대비 집값 거품 대부분 폭락 후에 회복. 3대 변수가 있어요.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하냐, 인구 감소가 어떻냐, 공급 과잉이 어떻냐, 하나 덧붙이면 경제가 어떻냐. 자, 폭락 후에 장기 횡보. 이런 사례가 있었죠. 91년 아까 일자형 53% 빠진 다음에 장기 횡보. 97년 IMF 때 50%나 떨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V자 폭등이었었죠. 자, 미국발 금융위기는 W자지만 사실상 장기 횡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떨어지면 급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에 달렸어요. 1분짝 안 날려면 경제 살려야 돼요. 특히 미래 먹거리 살려야 돼요. 바이오, 뭐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한류, 문화 콘텐츠 이런 거 살려놔야 돼요. 또 그 국방, 무기. 일본 폭락 후에 경제 성장이 낮아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이 침체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첨단 산업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토요타조차도 세계 1위 토요타조차도 전기차는 꽝이잖아요. 한국 아파트 1차에 4차 폭락 분석.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차 하락 때 L자형. 일본 때 금융위기 때 터진 거. 2차 하락. 외환위기 때 V자형. 그 다음에 3차 글로벌 위기 W자형. 4차 지금 모습인데 어떤 모습일까요? V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미국 모기지 금리 6%입니다. 한국 주담대 7% 돌파. 한번 볼까요? 미국 모기지 1월 달에 3포인트밖에 안 됐던 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6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하락 시작이지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7% 돌파. 지금 우리은행 것은 6.88인데 7%도 돌파한 것들이 나왔죠. 고정금리로. 심각하죠. 어때요? 쌍둥이처럼 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1인 가구 41%. 이게 문제예요. 가구수가 증가하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죠. 가구수도 가구수 나름이죠. 1인 가구는요. 자, 잘 들으세요. 1인 가구는 30대. 이게 돈이 많지 않는 20대, 30대 젊은 층하고 더 많은 게 또 60대 이상 노인들. 좀 가난한 그 극빈층들.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지 않아요. 1인 가구라고 다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율로요. 그런데 이게 40%래요. 열에 4명이 1인 가구 이미 넘어갔어요. 22년에 41.03%. 900만, 1000만 시대예요. 1000만. 가구로 1000만 가구 시대. 무섭죠?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데 주택은 계속 늘어나지. 이 사람들은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누가 주택을 받쳐주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나 인천이나 지방이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간 거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잡아줬냐? 다주택자, 법인 이런 사람들이 잡아준 거예요. 무주택자가 잡아준 게 아니에요. 한국, 뉴질랜드, 페루, 호주, 칠레, 홍콩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자, 집값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네요. 여기 0 보면 0.96에서 쭉 내려가는데 지금 아예 그냥 사선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천 아주 난리 났죠. 옛날에 0.02 이랬잖아요. 지금 0.29야. 서울도 0.16, 경기 0.21, 세종 0.40, 대전 0.27. 대전 둔산동 버티고 있는데 여기 절대 잡지 마세요. 결국은 망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늦게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락해요. 도안신도시처럼. 도안신도시는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부산, 울산, 대구 심각하죠. 전국 다 마이너스죠. 제주도까지. 결국은 이 집들이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정부도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집값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